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유형 뺑뺑이가 공포의 순간입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고 팔은 아파 죽겠는데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는 수영쌤이 있어 구역구역 일단 헤엄쳐갑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 종아리에 치가 올라와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무조건 쉬어가야 하는 상황 등 열정은 있지만 항상 몸이 안 따라와줘서 문제이죠. 오늘은 공포의 뺑뺑이, 즉 자유형 서른바퀴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롤링을 적절히 활용하라. 25m 길이의 수영장에서 자유형 서른바퀴는 뭐다? 1500m 길이, 즉 올림픽 수영대에서도 가장 긴 장거리 수영입니다. 초급자는 25m 완주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원인 중 대표적인 하나, 바로 롤링입니다. 아니 힐링쌤, 어깨가 좌우로 실룩실룩 움직이면 롤링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포인트는 골반의 움직임입니다. 롤링은 골반 역시 좌우로 움직이며 어깨가 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초급자 입장에서는 골반을 과감히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몸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차기의 임팩트가 부족하거나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전달하는 몸의 중심, 호흡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영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골반을 살짝 또는 움직임이 없이 하여 어깨의 피로감을 항상 달고 살지요. 숙련자에게 25m 완주 정도는 숨 안 쉬고 갈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선수의 좌우로 움직이는 롤링을 보면요, 확실히 골반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골반이 좌우로 움직이면 다리 역시 따라가면서 물의 흐름을 이용하지요.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골반을 움직일 경우 물의 저항이 높아져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롤링이 필요합니다. 연습 방법에는 한 팔로 자유형을 연습해보는 겁니다. 처음 어려울 때는 킥판을 잡고 해도 괜찮은데요. 평소 자신이 오른쪽으로만 호흡을 했다면 왼쪽으로도 호흡을 하며 왼팔만 돌려가면서 자유형을 시도해봅니다. 평소 익숙한 오른팔에 비해 왼팔의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왼쪽 부분의 부족함을 알고 보완을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 팔로 자유형을 하면서 한쪽의 골반 움직임에 집중하는 동시에 향후 본인의 좌우 롤링 능력은 몰라보게 발전해 있을 겁니다. 둘째, 발차기를 아껴라.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6비트 발차기는 거의 필수 조건입니다. 어차피 50에 100m는 도착하면 쉴 예정이니 모든 에너지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빠른 발차기가 나와야 되며 6비트 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형 서른바퀴 1.5km 장거리 수영은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도 처음에는 천천히 자신만의 페이스 조절을 유지하고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전력 질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전략적으로 발차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어느 정도 유지하며 체력을 아낄 수 있는 발차기 4비트 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방법은 오른팔 물속에서 당길 때 오른발 왼발 두 번 차는 겁니다. 반대로 왼팔 물속에서 당길 때 왼발 오른발 순서로 차면 됩니다. 오른팔 한 번 물속 당길 때 발 두 번 찼죠. 왼팔 한 번 물속 당길 때 발 두 번 찼죠. 2 플러스 1은 4, 그래서 4비트 킥이라 부릅니다. 같은 4비트 킥이지만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팔 한 번 당길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세 번 차고 왼팔 당길 때 왼발, 그러면 3 플러스 1은 4비트 킥이 만들어지죠. 체력을 아끼면서 장거리 스타일의 발차기라 본인만의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발차기를 아끼는 2비트 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팔 당길 때 오른발, 왼팔 당길 때 왼발. 다리 형태를 보니 정말로 발차기를 아끼는 중이네요. 저렇게 살랑살랑 찰 수 있다면 종아리에 쥐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 듯 합니다. 안타깝게도 장거리에 유용한 4비트, 2비트 킥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어느 정도 연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발차기 임팩트가 부족한 분들은 금방 다리가 가라앉을 것이고 머리는 물속에 자꾸 가라앉아 호흡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초급 중급 수준에서는 발차기 요령을 피우는 것보다 평소 6비트 킥 훈련을 통해 하체 근력을 일단 만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형 속도 조절이 되는 순간 전력 질주도 해보고 느리게도 해보면서 다양한 속도 조절을 느껴보는 것이죠.
매번 자용할 때마다 실패 지점을 통해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도 충분히 만족이 됩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주어진 뺑뺑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하면 20바퀴, 30바퀴를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4비트, 2비트 킥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머리를 낮게 들어라. 수업 시간에 머리를 들고 자용하면 어떤가요? 몸이 가라앉기 때문에 팔다리는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용을 할 때 호흡하는 머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특히 30바퀴 자용할 때 얼마나 많이 호흡을 하게 될까요? 수백 번 머리를 드는 순간 다리는 쉽게 가라앉으며 물의 저항은 커집니다. 무거운 머리가 수면에 가까울수록 우리 몸은 쉽게 뜨게 되죠. 물론 발차기를 가볍게 차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호흡하러 나오는 머리가 막 천장을 바라보고 있고 과도하게 나올 경우에는 다리부터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찌어찌해서 이 자용으로 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제어하기가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무호흡 자용을 통해 머리의 소중함을 느껴봐야 됩니다. 무거운 머리가 잠겨있으면 자연스럽게 하체가 뜨는 법이죠. 평소 그냥 내 맘대로 호흡할래 막무가내로 수영을 할 경우에는 평생 나쁜 습관의 자세가 만들어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드릴을 섞어가며 호흡하는 머리 위치를 낮춰라. 대표적으로 오리발을 신고 사이드킥을 통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몸을 통제하기 힘들다면 킥판 플러스 쇼핀으로 사이드킥 해봅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킥판 없이 쇼핀으로 낮은 호흡감을 느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머리가 살짝만 나와도 호흡이 가능할까? 숨 쉬는 과정에서 나의 몸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향후 숙달이 되면요 또 맨발로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어려운 드릴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유형 호흡이 쉬워지는 법이죠. 항상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여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글라이딩을 길게 하라. 자영 30바퀴를 완주하기 위해서 체력을 아끼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팔 돌리는 동작, 즉 스트로크 횟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팔을 길게 글라이딩하는 사람들은 스트로크 횟수를 줄이는 동시에 체력을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영을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구간은 물속 당기기입니다. 당기는 물의 양이 많고 빠를수록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실제 1500m 장거리를 수영하는 사람과 50m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의 글라이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장거리 용도 2비트 발차기를 할 경우에는 이 글라이딩을 보면 굉장히 길게 뻗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글라이딩이 길면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몸속 글리코겐의 양을 유지하며 여유있게 갈 수 있는 장점이 되지요. 그러나 자유형 50, 100m 단거리에서는 글라이딩의 길이보다 누가 더 빠르게 차고 힘있게 젓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연습을 할 때 힘에 중점을 줍니다. 짧은 거리를 최대한 폭발적으로 움직인 뒤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는데요. 물론 선수들마다 스타일이 달라 처음에는 길게 글라이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빠르게 당기는 스타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거리 수영과 비교했을 때는 글라이딩이 짧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긴 글라이딩을 선호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일단은 힘을 들이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는 장거리 수영이 만들어져야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이동할 때 자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만약 초급 시절부터 전력 질주 수영을 계속할 경우에는 좋지 않는 자세에서 힘을 많이 쓰기에 비효율적인 수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은 자세가 만들어지기까지 인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한두 달 뒤에 수영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요 살짝 이야기가 다른데요. 수영을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험 대비용 또는 대회 준비 용도로만 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훈련이 따로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훈련이 왜 필요하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언젠가 최고 높은 레벨에서 다 활용하게 되지요. 누군가에게는 장거리 수영이 러너스 하이를 겪을 정도로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아 선호하는 반면에 다른 이는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합니다.
수영을 적절히 편안하게 해도 되지만 때로는 내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의 한계는 어디인가? 나를 테스트하며 숨어 있는 잠재 능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장거리 수영도 다 같이 할 때 했어야 편안하구나 느끼게 되죠. 혼자라면 너무 외롭고 재미가 없거든요. 내가 힘들면 옆에서 누군가 같이 힘들어야 할 맛이 나는 게 세상 진리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거리 수영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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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go, go, 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or the highway.